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2일 오전 10시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 3시까지 경기도지사만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얼마나 시의회와 구청장을 가지고 가는가 그걸 유심히 봤는데요. 오후 3시까지도 김동연이가 김은혜한테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안 되는구나 하고 잤는데 7시에 일어나 보니까 김동연이가 0.15% 8,000표 차로 대역전 드라마를 썼다 하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논평에 앞서서 고고TV는 참 힘들게 하는 방송입니다. 항상 초지일간 논주가 똑같습니다. 보수를 개혁시켜야지만이 우리가 장기 집권이 가능하며 국정 안정이 되며 그 다음에 중도층과 탈진보층까지 아울러야 된다 하는 거였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현재의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양쪽 다 멘붕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지금 국힘에서는 압승이다 하고 난리를 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참패한 거 맞아요. 또 방송에 앞서서 고고TV가 참으로 힘든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후원과 자율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수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자유우파 유튜브 같이 한 달에 수천 수억을 버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수십만 원도 안 들어와요. 남선호 대표님, 남초록 대표님을 제외하고 또 이종욱이라 종욱 씨라든가 또 김미아 씨는 요새 간혹가 된다 요번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이종욱 씨 같은 경우도 좀 한 달에 10만 원씩 한 2년 냈는데 그 외에는 지금 한 2주 동안 단 만 원도 안 들어와요. 만 원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고고TV는 이런 거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로 돈 벌 생각 없어요. 돈 벌고 싶었다면은 그 자유우파를 참칭하면서 앵벌이 하는 경우 같은 그 우파 보수 유튜버들을 같이 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면은 보수는 죽는다. 또 한 번 괴멸된다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고고TV가 하루에 담배값도 안 들어오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그래도 보수의 희망을 한번 쏴보자. 평생을 보수로서 살아온 제가. 그래서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 여유 없더라도 한 달에 몇만 원씩은 내실 수 있잖아요. 다른 유튜버 같이 광고를 달 수도 없고, 제가 구독자가 많아지고 조회수가 많아져도 저는 광고 같은 거 안 달 거예요. 슈퍼챗 같은 건 애초 처음부터 안 하려고 그랬고, 4.15 총선 전에는 고고TV로 꽤 봤어요. 하나 올리면 몇만 명, 수십만 명씩 봤어요. 영상 하나 올리면. 맨날 문재인만 욕하고 국힘만 칭찬하다 보니까 4.15 총선을 패배했잖아요. 대참패. 그 다음부터 내가 정신을 차렸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제 대깨윤들은 많이 이제 안 보는데 그래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고고TV에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자율구독료 좀 내주시고 그래야지 고고TV가 진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요. 담배값이라도 벌으니. 5, 600명 봐가지고 수입이 있겠습니까? 광고 그거 나와봐야 잘 안 풀려요. 올리고 난 다음 2, 3일 있다가 광고가 풀리는데 1원도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한 2, 3일 동안 또 한번 방송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좌파 진보들도 근래에 고고TV가 윤석열을 비판적 지지하니까 와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너희들이야말로 댓글 하나 달리면 100만 원씩 내고 좌파 진보들도 구독료 내고 봐. 이까지 하고 지금 이게 보면은 새벽 신문부터 이렇게 훑어보면은 7시 이후로 제가 어제 새벽 3시까지 봤는데요. 5시 32분에 역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0.15% 차. 여기서 강용석이가 말이지 단일화를 안 해서 졌다. 그런 개소리 하지 마시고 강용석이랑 단일화 했으면은 김은혜는 형편없이 졌을 거예요.
지금 선거 과정을 제가 김은혜는 떨어뜨려야 되겠다. 민주당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수를 개혁시키고 정치 도의상, 즉 상도덕상 김은혜는 떨어뜨려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은 제 말이 맞게 됐어요. 그리고 2개월 동안 그 지방선거를 방송하면서 고거TV는 선거 전문 방송이에요. 국힘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고 계획을 해서 장기 집권을 하느냐, 2년 후 총선을 가져오느냐, 그게 타겟을 맞춘 방송이에요. 그런데 2개월 동안 경기도만 갖고 오면 다 이기는 거다 말씀드렸죠. 근데 충남이나 세종 같은 데는 혹시 모른다. 대전 같은 데도 이장우라는 애가 아주 걔그 몹쓸 놈이에요. 이장우 걔가. 뭐 개인사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쪽에서 하나 가져오고 경기도만 가져오면은 양 눈가를 빼는 것이다. 왜 그랬죠? 대전은 윤석열의 고향이고 윤석열 선친들이 살던 고향이니 거기서 하나 빼오고 경기도 김은혜를 자객으로 해서 유승민을 제거하고 그죠? 보수의 씨를 말렸다 그랬던 경기도에서 우리가 하나 가져오면 양 눈가를 빼는 것이다 했는데 다행히 경기도를 민심은 무서운 거예요. 민심은 경기도를 가까스로 김동연을 당선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양 눈깔에 한 눈깔을 빼버린 거예요. 따라서 민주당은 미약하나마 견제의 불씨를 살렸고 국힘은 이기도 이긴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강원, 충청, 경상 그쪽에 백날 가져와 봐야 그거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므로 그거 가지고는 이겼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오늘 어제 아침 신문을 내가 2개를 보는데 매일경제하고 조선일보를 지금 보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이 민심은 윤석열을 택했다.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국민의힘 압승 이렇게 나오고 매일경제는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민심은 민주당을 또 한 번 심판했다. 야당을 심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야당을 심판한 거 맞아요. 그런데 민심은 윤석열 정권에 힘을 실어줬다는 틀린 말이에요. 제 억가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7시쯤 찍어가지고 어젯밤 9시쯤 올린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번에 투표율이 50%예요. 그죠? 그러면은 50%가 투표에 참여 안 했다는 것은 국민이 물론 지방선거는 좀 투표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낮아도 그거는 정치에 관심 없고 여야 정부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기 벌써 50%뿐이 지방선거 투표율이 안 되니 거기서부터 50%는 윤 정권한테 떠난 거고 또 지금 보면 그 6대4 구조로 나오죠. 그럼 50% 중에서 그 25%만 국힘과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다. 26, 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75%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불씨가 있고 제 동력이 있는 거예요. 여야나. 근데 국힘은 지금 이겼다. 14군데 이겼다. 13군데 이겼다. 이준석과 국힘의 문제는 다음 영상에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나올직에 어떤 사람들은 2%가 부족하다 했는데 2%가 아니라 한 20%가 부족했어요. 그거를 60대 이상의 늙은 군인의 노래 나이든 노인들을 갖다가 총결집을 해가지고 김은혜를 갖다가 지지했음에도 투표를 했음에도 민주당 쪽에서는 20대에서 50대까지가 굉장히 안 나왔죠. 낮은 지지율이. 그럼에도 진 것은 김은혜의 참패고 국힘의 참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흘러간 물이 60대 이상들이 60대 70대 80대들이 흘러간 물이 새 물레방아를 돌리려 했다. 그건 국민은 보고 있었고 결국은 김은혜가 거기서 떨어진 거다. 개인적인 능력도 물론이고 2%가 부족하는 게 아니라 20%가 부족했음에도 그냥 윤석열 정권의 신정권의 컨벤션 효과로 그냥 밀어붙이고 국힘이 이재명을 갖다가 공략하면서 네거티브로 공략하면서 이 김은혜도 그랬고
거기서 참패 요인이 있었다. 그럼 이걸 보면은 대선 때도 국힘이 이재명 네거티브만 했어요. 대장동, 법카. 근데 경기도에서 5.3%로 이재명이 이겼다. 요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애들이 낮은 투표율로 투표에 참여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0.15%등 8,000표짜리 이긴 것은 대장동 이재명 법카 그것은 또 성립되지 않았다. 이게 나오는 것이죠. 경기도민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도민은 모든 전국의 국민이 모여있고 모든 계층이 모여있고 모든 저학력자 고학력자가 모여있고 모든 지역민이 모여있는데 서울은 오세훈을 내가 왜 안다르냐 하면은 오세훈은 요번에도 한 20% 전후로 이긴다 그랬고 부산도 과거의 보선과 같이 더블로 이긴다 그랬었죠. 거긴 다룰 필요도 없었어요. 그게 인물론이에요. 인물론. 그럼 경기도도 결국에는 인물이 누가 낫느냐. 아무리 민주당을 심판하려고 그래도 국힘이나 또는 탈진보들이 민주당을 심판하려고 그래도 김원혜보다는 김동연이가 낫지 않은가. 이거로 된 거죠. 따라서 김원혜는 졌지만 잘 싸웠다가 아니라 젖잘싸가 아니라 졌음에도 졌고 잘못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네거티브만 하더라고. 김은혜가. 그런 사람은 정치인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요번에 김은혜가 경기도지사를 먹었다면은 오세훈을 위협하는 윤핵관의 깐부로서 차기 대권주자 다크호스로 떠올랐을 겁니다. 또 윤석열이는 김은혜를 중용하겠죠. 향후 어떤 식으로든 공기업이나 청와대로 입성을 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김은혜를 보면은 제가 개인적인 감정은 없죠. 정치 도의상 요번에는 김은혜는 떨어뜨려야 되겠다. 저런 사람은 정치 안 하면 해서는 안 된다. 향후 보면 2년 후에 또 김은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죽이고 김은혜 당선시키고 그저 경기도 먹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서울, 인천, 경기, 계양을 다 먹으려고 그랬던 거고 분당갑을 포함해서. 그럼 김은혜 같은 경우는 분당갑을 안철수한테 헌납하고 그거 덜 떨어지고 간신쟁이 감잡이 안철수한테 헌납하고 김은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즉 한강의 오리알이 되었다. 이거죠. 그럼 국힘이 경기도에서 건진 게 뭔가? 완패했다는 거죠. 중앙 권력에서는. 그죠? 안철수는 국힘 보수 적통이 아니고, 그죠? 그게 경기도의 성지인 보수 성지화된 분당을 그냥 먹어버렸고, 김은혜 떨어졌고, 유승민도 제거해버렸고, 그럼 국힘이 남은 게 뭐냐 이거죠. 고고티브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살아났고, 이재명 문제는 다음 영상에 또 찍겠는데, 이재명 그렇게 만만한 애 아니에요. 언론들이나 그 찌라시들은 희한하게 이재명이 큰일 났다 이래 다루는데, 천만의 말씀. 이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준석과 박지원의 문제를 좀 찍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은 졌고 박지원은 이겼다. 그 영상을 찍겠습니다.